그러면 이게 무슨 과목인가부터 해가 대부분 궁금할 겁니다. 그 얘기부터 하도록 하죠. 우선은 이 협상경제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협상에 대한 걸 우리가 경제학적인 어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석 도구가 이제 가장 협상경제론을 보여주는 핵심일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었겠죠. 게임이론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미시 시간에 좀 했을 겁니다. 게임이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게임이론이라 한다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A와 B의 어떤 상호작용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호작용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아니고 이런 말들 가지고 A와 B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식의 부분들이죠. 이 게임이론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이 협상경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알다시피 게임이론 자체의 출발이 어디서 나왔냐면 결국 전쟁을 통해서 나온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왜 나라끼리는 전쟁을 하느냐에 대한 이론이 게임 이론이었고 바로 이 게임 이론이 이제 경제학자들이 만들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죠. 왜 싸우는 거야? 이 부분들이 이 게임 이론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행태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간간히 우리 교수님들이 말했을 거예요. 특히 우리 단대 이 젊은 교수들이 이쪽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 과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말들 가지고 심리경제학, 그러니까 에코노믹스 오브 사이콜로지 이쪽 분야 교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에 항상 전제했던 거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모든 걸 다 알고 막 정말 전지전능한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no way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상당한 부분들이 합리성 자체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그 제한됐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한 부분들이 심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뒤에다 붙이는 게 심리적인 장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느냐 부분을 따지는 게 행태경제학인데 이 부분이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협상을 했던 당사자들의 행태 그 다음에 협상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도경제학이라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떻게 본다라면 이 거래관계를 규율한다든지, 규율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지배구조인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거래관계에 있어가지고 인센티브는 뭐냐? 내가 왜 해야 되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터졌다는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있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문제의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보는 거죠.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이제 연구하는 부분이 제도경제학 부분인데, 그럼 실제로 그러면 왜 이거를 그냥, 경제론 이렇게 갑니까? 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우리가 이제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는 행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신문에 나오는 대로 막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장 경제학의 강점이 뭐냐란다 하면 분석 플러스 예측에 관한 학문입니다. 똑같이 이 협상경제론도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는 협상,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갈등,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문들이 같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상경제론은 하이브리드 이런 부분들인데 요즘에 대한 융복함 얘기하죠. 학문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말고 미국 이런 데서는 가장 인기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결국 협상경제론에서 따지는 건 뭐냐면 액터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이 액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쓴 부분은 뭐냐란다 하면 그냥 우리가 불특정 다수, 불특정 사람들끼리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주체들, 경제 주체든 이 주체란 말로 우리는 표현을 많이 하죠. 이 경제 주체 또는 무슨 정치 주체, 각 분야의 어떤 주체들끼리 했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건데 문제는 이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 왜? 그 액터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걸 우리가 뭐냐면 블랙박스라고 그러죠. 이 블랙박스가 뭐예요? 비행기, 항로 이런 거 우리가
다 기록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그 안에 내막을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이 블랙박스를 우리 해독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이 바로 협상경제론의 어떤 실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교수님 이거 왜 공부합니까에 대한 문제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대략 짐작컨대 이렇게 협상경제론이 이런 거 할 것 같다고 이제 돌아온 건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 협상경제론이 등장하고 뭐랄까 어떻게 보면 뭐 각광을 받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모든 시대 협상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협상하는 게 없죠. 아마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실은 그 부분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당장에 지금 우리가 북핵 문제도 협상이죠.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미국과의 통상도 마찬가지죠. 통상 압력도 협상으로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뭐 중국의 사드 보복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사실상 굴복한 이런 지금 상태로 보이지만 역시 여전히 그 문제 또한 어떤 협상의 영역이죠. 그 다음 국내 돌아가지고 우리가 한국 GM 다 너무나 여러분들 많이 지금 보고 계시죠. 다 그런 부분들이 이 협상의 어떤 문제고 따라서 이 협상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를 이해할 거냐. 결국 이 사람과 세상을 읽는 이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과 세상을 읽는 데 있어 가지고 시장이라고 하는 데서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움직인다 그런다면 구태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또 특정한 이 액터들의 어떤 그리고 그 액터들이라고 하는 게 이 주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그런 액터들의 문제였다 그런다면 더더욱 중요한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우가 상황 자체가 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안보, 그 다음에 경제, 뭐 곳곳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사실은 지금 한국의 어떤 입장에서 왜? 이 액터들이라는 게 사실은 따지게 되면 뭐 한국 사람도 있고 또 협상이 이런다면 뭐 미국 사람은 안 하나? 중국 사람은 안 하나? 근데 액터들이라는 게 다 사람들의 문제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와 문화가 있고 가치관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국 경우에서는 한국의 어떤 이 중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모방해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게 현상으로 드러난 거고 더 아마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는 결국 정치, 경제, 사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대한 이 본질을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본질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서 있지가 않아. 계속 바뀌어요. 바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뭐라 그런지 안다면 시장이라고 하는 건 수요 공급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 균형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균형 자체가 계속 출렁출렁 하는 거죠. 근데 그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좋은 균형을 이동하면 좋은데 엄마 이건 뭐야 더 나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균형의 어떤 변화 자체가 악화되고 더 하향으로 이동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장도 하고 그 다음에 불평등도 작아졌다가 성장도 안 되고 불평등도 왜 안 되는 거야? 왜 그 다음에 왜 싸우고만 있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균형의 변화의 부분들이고 그 다음 이 문제를 우리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말 들어가지고 좀 덜 싸우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걸 우리가 경제학에서 거래비용이라고 그러죠. 거래비용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이 협상경제론에 대한 우리 배경이 될 거고요. 그다음 실제로 그럼 우리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우리가 이 론이라고 했을 때 보통 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론할 때 론이지만 사실은 이 경제학에 있어가지고 사이언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대부분 학으로 주장을 해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분야가 다 학문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학문은 아니야. 학문은 아니야. 학이란 말 붙이기 어렵습니다. 왜? 그 학문이라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그 진리라는 게 있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어떻게 본다면 어느 정도는 이게 쭉 일관되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영역에서 론이 사실 맞아. 근데 너무나 많은 학문 쪽에서 자기가 학이라고 우기는데 학은 아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협상경제학이 아니라 협상경제론으로 봐야 될 이유가 우선은 실제라고 하는 게 이 프랙티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의 협상 스타일, 한국의 협상 스타일, 북한의 협상 스타일, 그 다음에 일본의 협상 스타일, 미국의 협상 스타일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갈 길이 멀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theory and practice가 합쳐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theory 공부, 그 다음에 practice 공부가 같이 간다. 그 다음 이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이 협상경제라는 게 하나의 과학, 사이언스로서 존재하지만 또 다른 하나 분야에서 가지고는 아트라고 보는 겁니다. 왜? 결국 이 사람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학문의 영역에서 우리가 벗어난 이런 거로 이렇게 이해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로서는 사이언스, 다른 아트,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수업의 진행 방식은 당연히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할 겁니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강의보다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역시 여기에서 가지고는 모든 게 에비던스의 문제인데 그 에비던스라고 하는 건 결국 사례에서 노는 거예요. 결국 이 사례 연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잡고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수업과 매칭시키면서 공부해 나가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그냥 여러분들 가르친다 한다면 그냥 뭐 협상에 대한 일반 이야기를 하고 별로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들어가지고 띠오리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사례 연구에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수업의 하이라이트가 될 부분들은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협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막 당사자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당사자인 것처럼 그래서 모의 협상을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협상경제론 부분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참여하고 재미를 붙여야지 이게 된다는 거죠. 강의, 토론, 사례연구 여러분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모의 협상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본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도록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 실제로 이 분야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앞으로 그 일에 있어 가지고 가장 베이직 오브 베이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런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상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근로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왜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질까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배우고, 그 다음 그거를 외우고, 그 다음 뭔가를 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극히 취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 1등이에요. 대학 진학률 전 세계 1등입니다.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은, 굉장히 우수한 노동력을 실제로 들어가지고 일을 시켜보게 되면 성실하게 일하긴 하는데 뭐가 창의력이 안 나오고 뭐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경제 포럼이라는 데서 우리가 혹평해 놨습니다. 유능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교육 수준이 1등인데, 그러니까 이름하자가지고 숙련 인력의 어떤 이 확보 가능성은 거의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 다음 문제 해결 능력 한 항목으로 보면 최하위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협상경제학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실천적인 그런 학문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